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4개의 동전 중 임의로 1개의 동전을 택하여 한번 뒤집습니다.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이렇게 앞면이 보이고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전 앞면이 3개, 뒷면이 이렇게 한 개 놓여 있는 이 동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같은 면이 보여라. 그러면 전부 앞면이 보이거나 전부 뒷면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대로 A, B, C, D라고 문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다시 앞면이 보이려면 어떤 A가 몇 번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A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을 몇 번 건드리는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몇 번 나와야지 다시 앞면이 앞면이겠습니까? A는 짝수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짝수번 나와야지, 짝수번 택해져야지 다시 앞면이 되겠습니다. C도 짝수번 택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어떻겠습니까? 뒷면에서 앞면으로 와야 되니까 D는 홀수번 택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5번 택해야 되는데 짝수번이 예를 들어서 앞면이 4번 택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홀수번 택해줘야 되니까 적어도 한 번 택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2번씩 나눠서 택하고 여기는 택하지 않고 여기 3번 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0번 택하고 그대로 앞면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 택하는 총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쪽 앞면이 4번 택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번 0번 택해지고 뒷면이 한 번 택해지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A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한 번 택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 중에 A, B, C 어느 것 중에 4번이 택해지는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3C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순서 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순서대로 택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주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에서 그냥 5가지 5, 3, 15 총 1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번, 0번, 그리고 여기 3번 택하는 경우가, 한 번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셋 중에 누구를 2번 택할지를 정해야 되니까 3C 1, 먼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가 2번 나왔고, B가 2번 나왔고, D가 한 번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셋 중에 누구를 2번씩 택할까? 3C 2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순서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이거 나눠주면 30하고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 0, 0 그리고 여기 3번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 그리고 D가 3번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중에 2번 A, B, C 중에 어떤 것 중에 2번을 택할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C 1 곱하기 이거 순서 줘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2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 해서 3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몇 번 택하죠? 전부 이것들은 0번씩 택하고 택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만 5번 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D가 몇 번 나오는 것입니까? D만 5번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몇 가지인지 한번 더해보고 가겠습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다 더하면 요것끼리 먼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46이 되고 여기다 더해주면 136, 이 경우는 총 136까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도 할 텐데요. 화면을 조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전부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한번 보시면 앞면이 뒷면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A는 몇 번 나와야 되겠습니까? A는 홀수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 C도 다 홀수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D는 이번엔 어떻습니까? 뒷면에서 뒷면으로 가니까 D는 혼자 짝수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한 번, 여기 0번.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그러면 A, B, C가 한 번씩 나오고 D가 두 번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A, B, C 선택하는 거 한 가지시니까 한 가지고 순서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또 순열이 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세 가지, 세 번, 한 번, 한 번, 여기 0번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그리고 B, C 하고 나타나는 건데 어떤 것을 세 번 택할지 A, B, C 중에 한 번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1 곱하기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 순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3팩토리얼 해주니까 3 곱하기 20 해서 6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다 더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더하면 60 더하기 60 해서 총 몇 가지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경우는 12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136까지, 여기 120까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6 더하기 120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136 더하기 120분의 모두 앞면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6 하고 나타나고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4, 32, 4, 46, 여기 34, 그리고 여기는 3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 여기 17, 여기 17, 여기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17 더하기 15분의 17 하고 나타나는 셈이니까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2분의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경우의 수를 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가 -2, -1,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공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라를 보시면 이 만족하는 모든 x의 -2, -1, 0, 1에 대하여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감소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건 가를 보시면 제가 조금 표로 미리 그려놨습니다. -2, -1, 0, 1, 2 이것에다 함수값 각각의 함수값들을 더한 값들이 다시 집합 x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값이 -2, -1, 0, 1, 2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f-2가 -2면 -4여서 충족되지 않겠습니다. -1도 대입하면 -3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2 세 개의 값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f-1에 -2가 들어오면 -3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1, 0, 1, 2 네 개 중에 하나의 값을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다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가 들어오면 3이 돼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는 1이 들어오면 3이 되고 2가 들어오면 4가 돼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색칠해 놓은 값들이 f-, f-1, f0, f1, f2 이 중에 하나의 값들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전체 감소함수에서 f-2가 -2, -1 또는 이것이 되거나 f1이 이렇게 되는 이 하얀색의 함수값들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제가 좀 줄여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먼저 쓰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일단 전체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감소함수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복 허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중복은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중복 조합을 쓰겠습니다. 몇 개에서 몇 개를 택하겠습니까? 5개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을 쓰면 9C4하고 표현되겠습니다. 9C4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8, 7, 6 써주고 4, 3, 2, 1 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2, 8 나누고 3하고 하면은 9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9, 7에 63을 2번 더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하얀색의 함수값들을 갖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여집합을 구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또 좀 표를 보기 좋게 좀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f-2가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f-1, f0, f1, 2는 감소함수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하고 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2가 어떤 함수값을 갖는 경우입니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함수값들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와 -1 중에 하나씩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2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C4, 5C1 해서 한 5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하기 5가지 하고 옆에다 써놓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2는 이제 됐고 f-1이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보다 밑에 값들은 함수값들은 작아야 되니까 전부 -1을 갖겠습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있는 5개의 값들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f-2가 선택하는 거 5가지, 아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5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5가지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집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랑 교집합이 되겠습니까? f-1이 -2랑 -2를 택했을 때 여기도 f-1이 -2를 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전부 몇 개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2개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1, -2 해주면 이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9가지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의 함수값이 몇인 경우 체크해 보겠습니까? 2가 되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에 것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2만 갖겠습니다. 아래는 작거나 같으니까 f2의 값은 이 5가지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5 해서 1 곱하기 5 해서 여기는 총 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하겠습니까? f2가 1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위의 것들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 2 중에 하나씩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H4 해서 5C1 이것도 5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f2가 함수값을 2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한 가지 경우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체크하겠습니까? 교집합 체크해 보겠습니다. f1이 2가 되는 이쪽에서 공통의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2를 택하고 여기 1을 택하는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 2를 택하는 또 한 가지가 교집합으로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에처럼 전체적으로 교집합이 몇 개 생기겠습니까? 2개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빼기 2를 몇 번 하겠습니까? 2번 해서 여기도 9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126가지에서 성립하지 않는 여집합 9가지 18가지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126 마이너스 9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2를 해주면 18개를 빼주니까 108, 정답은 108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모의평가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이것이 두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 A 그리고 y는 OT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C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ST라 할 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 A하고 점 B의 좌표를 T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왼쪽에 좀 쓰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알파 콤마 T 하겠습니다. 점 A의 좌표가 알파 콤마 T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를 여기에 대입한 값이 T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T 하고 나타나고 2의 알파 제곱은 넘기면 1 더하기 t가 돼서 알파 제곱은 ln 1 더하기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파 양수인 줄 아니까 루트를 씌워서 양의 값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ln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점 B의 좌표도 베타 콤마 5t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은 5t 하고 똑같이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제곱은 ln 1 더하기 5t 하고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 양수이니까 베타는 루트하고 ln 1 더하기 5t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대입해서 써야 되는데요. ST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ST를 구해보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어디를 밑변으로 보죠? BC를 밑변으로 보고 이 길이를 높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 알파였고 여기 X좌표 베타여서 높이는 베타 빼기 알파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O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OT가 되고 높이는 베타 빼기 알파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뭘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t 루트 t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t 루트 t분의 st 해주면 t 한번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하고 남고 루트 t 하고 써주겠습니다. 루트 t분의 1 해주고 베타 빼기 알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그대로 쓸 텐데요.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ln 1 더하기 5t 그리고 빼기 루트 ln 1 더하기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루트 t에 여기저기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만 남겨주고 곱하기 이제 큰 근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하고 써주면 t분의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t분의 ln 1 더하기 5t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큰 루트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t분의 ln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t가 뭐로 가고 있습니까? t가 양의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극한값 몇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극한값 5고 여기는 극한값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2분의 5가 남고 곱하기 뒤에는 루트 5만 남겠습니다. 근호 안에 5가 남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근호 안에 1이 남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로그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모의평가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상수 A와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이것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이거 우리 보통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X축과 만나는 점 B,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선분 A, B분의
선분 AC의 길이 이 B의 값이 T는 1에서 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선 찾으려면 일단 이 접선의 기울기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선 L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도함수의 T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A의 T제곱 그리고 ln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법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이것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의 T제곱 ln A분의 1하고 나타나고 x-t 더하기 A의 T제곱 하고 쓰겠습니다. 이 직선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y가 0일 때 x값 체크하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주고 t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t 더하기 a의 2의 t제곱 ln a,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C의 좌표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y절편이니까 0 대입해주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a의 t제곱 ln a분의 t 그리고 더하기 a의 t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B분의 AC 해줘야 되는데 AB분의 AC 쓰기 번거로워서 제곱으로 가보겠습니다. AB의 제곱하고 루트를 제곱해서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C의 제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T,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C하고 체크를 해주는데 좀 멀어서 A좌표도 여기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T,A의 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C 하겠습니다. T제곱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T ln A의 제곱 그리고 T제곱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AB 제곱 해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끼리 차의 제곱은 저것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A의 2T 그리고 ln A의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A의 2의 T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분자 먼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내려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A의 T 그리고 ln A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 T제곱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분자에 이제 이걸로 묶으면 이것이 하나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A의 T, ln A의 제곱 남고 이쪽은 더하기 1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도 제가 좀 묶을 텐데요. 뭘로 묶겠습니까? 이거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A의 2의 T제곱하고 묶으면 여기는 A의 4T제곱이니까 A의 T, ln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남겠습니다.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가로가 없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가로 없어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겠습니다. 양수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ln A는 상수니까 ln A 제곱하고 밖으로 조금 빼내 쓰겠습니다. ln A의 제곱분의 1하고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제 t에 대해서 쓰는데 여기 t제곱 있고 여기는 A의 2t제곱 여기도 A의 2t제곱 해서 A의 몇 t제곱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t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걸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최대가 되는가 하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의 지수함수가 곱해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맞습니다. 0 이상 해가지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왼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ft하고 표현을 해주면 ft는 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4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어떤 그래프겠습니까? 0에서 접하고 전체적으로 0 이상인데 t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점점 접근하겠습니다. 즉 뭐가 되겠습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러한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함수 형태를 띠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그리고 이 점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미분에서 미분계수 0 되는 점 여기 극점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문제에서 t의 범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범위에서 우리 최대값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 극대에서 최대가 나타나고 요점의 x좌표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미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4t제곱 하고 나타나고 이거 먼저 미분하면 2t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놔두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t제곱 그리고 ln a 하고 남겠습니다. 뭘로 묶어내겠습니까? 2t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2t ln a 하고 남고 a의 마이너스 4t제곱 하고 뒤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0에서 아까 우리 예상했던 대로 극소점이 되고 요점에서 극대가 나타나는데 요점의 x좌표가 t좌표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0되는 t값 여기서 체크를 하는데 따라서 t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2ln a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1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n a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2의 2분의 1제곱 또는 루트 2라고도 쓰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에 관한 식을 찾았더니 어떤 함수가 되었습니까? 2차 함수 곱하기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 형태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 미분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a 이상인 경우는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함수이고 27번에서도 이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x가 a보다 작으면 직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a를 대입해 보면은 4,2의 a제곱, 여기도 4,2의 a제곱,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에서는 x축에 접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0에 접근하겠습니다.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0 이상이니까 x축 위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한번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a 더하기 2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a 더하기 2라고 했고 여기가 a라고 했습니다. a에서 서로 연속이고 a보다 작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조각하고 이 곡선 조각이 붙어서 새로운 함수 fx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각조각 붙어진 그래프 형태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려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할 텐데요.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이 곡선에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실수 t에 대해서 fx는 t 하고 표현이 되는데 fx는 t 하고 제가 는 t라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값이 이렇게 몇 개 있겠습니까? 총 3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작은 값을 gt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t가 나타나겠습니다. 이곳이 gt가 나타나는 곳인데 fx에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t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함수 관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t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그리면 또 어디에서 읽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t 값이 읽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극대점보다 작은 것들은 계속 여기서 t값이 읽어지다가 극대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대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나고 있는 값이 어떤 값이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 점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GT하고 읽어지는 곳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읽어지다가 이 극대값보다 커지는 곳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읽어지겠습니다. 그걸 제가 선으로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영역을 체크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극대값보다 작은 곳에서는 여기에서 x값들을 읽어주고 극대값보다 큰 t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x값을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볼 텐데요. 최소값을 gt라고 했을 때 이 gt는 t는 equal 12에서만 불연속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읽어주다가 x값을 이쪽으로 띄어서 읽어주게 되는 것, 즉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점프하게 되겠습니다.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극대값이 되는 t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2, 4, 2의 a제곱. 4, 2의 a제곱이 12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2의 a제곱이 3이구나 하고 체크해서 오겠습니다. 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해석했습니다.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G'Fa 더하기 2와 G'Fa 더하기 6을 구해서 나눠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도 여러 번 그려가지고 극대점이 A라는 것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찍고 왔습니다. 여기 제가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0 되는 점을 이용해서 A 값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점프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A고 A 더하기 2라는 것은 여기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G'Fa 더하기 2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A 더하기 2가 어떤 값인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FA 더하기 2는 어떻습니까? 여기 A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 몇이죠? 0이 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GT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0하고 나타나는 건데 G0은 이 왼쪽에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x좌표를 제가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gfa 더하기 2를 체크하는데 fa 더하기 2 함수값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k도 0이 되고 우리 왼쪽을 읽을 거니까 fk하고 대입해서 다시 써봤습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fa 더하기 2 이것을 체크를 하는데 fa 더하기 2 0이니까 0 대신에 제가 뭘 쓰겠습니까? 여기에서도 0이 되고 이쪽 부분에서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k 해주고 fk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k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G'fa 더하기 2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G'fa 더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a 더하기 2를 체크하는데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G'fk를 체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f'k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 먼저 체크를 구해주면 직선이니까 미분하면 기울기 읽어오겠습니다. 2의 a제곱하고 읽어오는데 2의 2a제곱하고 읽어오겠습니다. 그런데 2의 a제곱이 3이니까 3, 3, 9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k도 몇이 되겠습니까? 9하고 나타나서 이것의 값은 9분의 1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a 더하기 6에 대한 값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fa 더하기 6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6 대입하면 4, 4, 16, 2에 a 더하기 6제곱 그런데 2의 a제곱이 3이니까 48, 2의 6제곱하고 나타나고 이것은 극대값 12보다 무척 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 위쪽에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a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는 48, 2의 6제곱 즉 fa 더하기 6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쫓아오면 여기가 a 더하기 6인데 여기에서 gfa 더하기 6이 a 더하기 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대1 되는 관계가 그대로 생기니까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f'a 더하기 6을 구해서 역수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f'a 더하기 6을 하는데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여기 마침 도함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도함수에다 바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곡선을 따라가니까 이것의 도함수에 대입하겠습니다. a 더하기 6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6 들어가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4, 24 하고 나타나고 24, 2에 a 더하기 6제곱 하고 나타나는데 2에 a제곱 3이니까 여기 72, 2에 6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G' 하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FA 더하기 2의 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G' FA 더하기 6의 값을 구하는데 다시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G' FK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 FK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G' FA 더하기 6 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대입해서 써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K9라고 했으니까 이거 9분의 1 하고 역수로 들어가겠습니다. F'K분의 1이 역수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F'A 더하기 6이 역수로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몇이라고 했습니까? 72, 2의 6제곱 하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죠? 9분의 1 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9, 8이 72, 8, 2의 6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 2차 함수와 지수함수, 곱함수의 그래프 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양수 bc에 대하여 gx라는 함수가 fx를 활용해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fx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x 이퀄 b에서만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b에서 연속성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 체크를 하는데 여기가 우극한이고 여기가 자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극한에는 함수값이 따라 들어가니까 특별히 함수값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g의 자극한 b-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 b-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b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g에서의 우극한 겸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x 이퀄 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x 이퀄 b에서 미분계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 프라임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미분해서 b 대입하는 거라 마이너스 f 프라임 b-c 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 프라임 b 하고 g 프라임 b 플러스 5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어떤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래프인가 체크하기 위해서 fx 그래프 개형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분의 2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통분하겠습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x까지 묶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x제곱분의 x로 묶어서 통분을 해주면 여기는 x-2 그리고 1 더하기 x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2만 남겠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나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나타나고 더하기 x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 x로 묶어보니까 이거 x도 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개고 그 다음에 x-1제곱 이렇게 나타나고 분모는 1 더하기 x제곱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항상 0 이상입니다.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면 fx는 어떤 함수란 뜻이죠? 맞습니다. fx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fx가 증가함수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함수 0되는 점이 0하고 1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 완전제곱 2차식으로 표현되니까 x 이퀄 0하고 1에서 변곡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제가 또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지만 단지 증가하는 것과 0하고 1에서 변곡이 일어나는 그것을 강조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0이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찾은 이 사실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미분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것의 마이너스랑 같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f'(b-c) 더하기 f'(b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거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함수 항상 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0 이상인 거 둘이 더해서 0이니까 어떻습니까? f'(b-c도 0이고 그 다음에 f'(b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함수 0 되는 거 0하고 1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c 양수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b-c는 b보다 작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b-c가 0이고 b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즉 b하고 c는 둘 다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대칭 이동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b 이상, b는 우리 1이라고 했습니다. 1 이상인 곳에서는 원래 fx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체크하기 전에 fx-c는 c도 1이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제가 적당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적당히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평행 이동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점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어느 점하고 어느 점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대칭 이동을 통해서 x축 대칭 이동을 통해서 붙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x축이고 대칭 이동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부드럽게 연결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려진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 회색 선까지 이 그래프가 원래 fx였습니다. 여기가 0, 0에서 변곡, 1에서 변곡하고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회색 그래프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접혀져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가 같아서 여기가 까만색 선이 x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가서 파란 그래프가 돼서 부드럽게 연결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 어떻다고 했습니까? 서로 x축 대칭이 돼서 절대값이 같고 더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 원래 어떤 값이었습니까? 이 값이었습니다. 이 값이다 라는 건 뭐죠? 0에서의 함수값. 이거는 1에서의 함수값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x축 대칭이니까 서로 더하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뭘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F0하고 F2를 더하면 0이구나 라는 뜻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F0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F0 들어가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0 넣으면 A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F1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쭈루룩 1 대입하면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0이니까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는 2a는 하고 절로 넘기면 3분의 2인데 2로 나눠주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했습니다. b하고 c 각각 1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ln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이 PQ에다가 3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30 곱하고 여기에 30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0을 곱하면 70이 되고 여기도 30을 곱해주면 15가 돼서 정답은 5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fx의 일부분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두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곡선으로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y는 10분의 루트 x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y는 탄젠트 x, 탄젠트 그래프가 주어지겠습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n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루트 an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탄젠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an의 값이 10분의 루트 an으로 바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젠트 an 더하기 1 빼기 an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덧셈 법칙을 써서 탄젠트 덧셈 법칙을 써서 전부 이꼴로 바꾸겠습니다. 탄젠트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덧셈 공식을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탄젠트 an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 an 하고 표현이 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an 더하기 1 곱하기 탄젠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계값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것들을 각각 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자 먼저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0분의 루트 하고 표현이 되는데 10분의 1로 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a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루트 an 하고 여기는 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더하기. 제가 좀 바꿔 썼습니다. 여기는 빼기 그리고 루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0분의 1을 미리 곱해주면 100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루트 an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루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을 곱하면 여기는 10이 되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루트 a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빼기 여기는 루트 an 그리고 분모는 100 더하기 루트 an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곱해서 an에 세제곱하고 곱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계값을 제곱해서 곱해야 되는데요. 곱하기 전에 먼저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10분의 루트 x 그래프고 이 빨간색 그래프들이 탄젠트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체크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리함수의 정의역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교점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A1, 그 다음에 여기가 A2, 여기가 A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 여기가 A4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A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점점 파란 그래프를 제가 조금 낮게 그렸는데요. 무리함수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눈여겨 보이십니까? A1하고 바로 옆에 점근선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맞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이것을 점근선으로 해서 함수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근선에 붙습니다. 그러면 교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교점이 어떻게 나타나죠? 교점이 점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면 결국 이 an이 그 옆에 있는 점근선에 거의 붙겠습니다. 극한값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an 더하기 2라고 an이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파이로 점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파이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극한값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조금 줄여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파이로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an도 무한대로 가고 an 더하기 1도 무한대로 가니까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을 다른 수열로 bn이라는 수열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bn은 어디로 수렴하죠? bn은 파이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an 더하기 1을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로 대체해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은 무한대로 가고 bn은 파이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 계산이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n의 세제곱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제곱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뭐 하겠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부정형이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 an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an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00 더하기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an 더하기 1 우리 an 더하기 1을 뭘로 쓰자고 했습니까? 이거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 빼기 bn 하니까 여기는 그냥 bn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써보겠습니다. an 더하기 bn 곱하기 여기는 다시 an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유리화의 결과는 뭐가 남겠습니까? an 더하기 1 루트 하고 다시 하고 쓰겠습니다. an 더하기 bn 하고 남고 더하기 여기는 루트 an 하고 써지겠습니다. 제가 뭐 한 거죠? an 더하기 1 자리에 an 더하기 bn을 다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제곱도 붙였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bn은 아까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파이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무한히 커진다고 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의 차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n이 3개 있습니다. 분자에 3개 있고 분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루트 an 하고 나타나는데 곱해주면 결국 an 하고 남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체크를 하면 an 하고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여기는 2 루트 an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요거 제곱 an 제곱 4an 해서 같습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결국에는 3개가 되고 분모에 4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 계수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4an 하고 an 제곱하니까 분모에는 4가 남고 분자에는 어떻게 남겠습니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제곱하니까 100이고 bn은 파이로 가니까 파이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25 파이 제곱하고 극한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극한값에 파이 제곱분의 1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탄젠트 그래프 교점을 활용한 극한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수열들, 교점들이 나타내는 그 수열들의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함수하고 탄젠트 함수를 직접 그려서 교점의 x좌표들을 수열로 갖는 이 수열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탄젠트 덧셈 공식도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